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베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베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전부 공유하겠습니다. 수년간 단톡방 믿음과 신뢰로 운영 중입니다.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고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공유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로파 리그 8강 1차전 FK 보데글림트 SS 라치오 보데글림트는 유로파 리그 홈 6경기 중 5승을 거두며 북극권 홈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올림피아코스와의 2차전에서 패하긴 했으나 1차전 3-0 대승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리그와 컵 포함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이며 이 기간 동안 9득점을 기록해 공격진 폼도 최고조다. 베르그 MF의 커버 범위는 유럽 상위권 수준이고 살튼 SMF의 공격 가담은 중원 장악력과 득점력 모두를 보장한다. 호그 FW는 유로파 7득점으로 득점력을 입증했고 블롬베리 FW-아우게 FW 역시 활동 반경이 넓어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제공한다. 중원 수적 우위를 통한 세컨볼 장악과 강한 전방 압박은 라치오 수비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니엘 바시 MF 외 주전 이탈이 없어 완전체 라인업 구성이 가능하며 전력 안정성과 홈 분위기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기대치는 높다. 결장 정보 바시 MF 라치오는 유로파 조별리그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풀젠과의 16강전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겨우 승리를 챙겼다. 최근 리그에서는 아탈란타전 1-0 승리 외에는 5경기 무승이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볼로냐전 0-5 참패는 수비 전술 붕괴의 단면을 보여줬다. 로벨라 MF의 징계 결장은 중원 조율력과 빌드업 능력의 직격타이며 베시노 MF- 겐두지 MF 조합은 압박 회피 능력과 안정성 모두에서 부족하다. 전방에선 이삭센 FW, 페드로 FW, 자카니 FW가 로테이션 중이나 결정력은 디아 FW 의존도가 높다. 수비진은 타바레스 DF, 파트릭 DF의 이탈로 측면 대응력이 약해졌고 로마뇰리 DF를 제외하면 확실한 수비 리더도 없다. 만다스 GK의 선방이 아니면 실점 가능성이 높으며 원정 일정과 기후, 피로도 등 외적 변수도 상당한 부담이다. 결장 정보 파트릭 DF, 누노 타바레스 DF, 로벨라 MF 결론 보데글림트는 북극권 홈 2점과 강한 전방 압박, 전방 자원들의 높은 득점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라치오는 핵심 중원 자원인 로벨라 MF의 결장과 측면 수비 붕괴로 인해 후방 조직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라치오 역시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며 실점 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라치오가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리며 1차전은 균형 상태에서 종료될 확률이 크다. 보데글림트 승 언더. 레인저스 FC vs 아틀레틱 빌바오. 레인저스. 극적인 경기력을 자랑하며 유로파 8강에 올랐으나 최근 하이버니언전 0-2 패배로 다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특히 홈에서 5연패 중인 점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상실했음을 뜻한다. 타버니어 DF, 발로군 DF, 프로퍼 DF로 구성된 300은 경험은 있지만 커버 범위와 기동성에 한계가 있다. 디오만데 MF의 결장으로 중원은 바야람 MF- 라스킨 MF- 바론 MF의 구성이 유력하며 압박 회피와 전진성이 떨어지는 구조다. 체르니 FW- 데서스 FW의 전방 조합이 기대되나 공격 패턴의 다양성은 부족하다. 세트피스와 측면, 오버래핑이 주요 공격 루트며 전체적으로는 체르니 FW의 한방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 수타 DF와 디오만데 MF의 결장은 수비 안정성 저하로 직결되고 있으며 최근 유로파 홈 경기에서도 페네르바체에 0-2로 패한 전적이 있다. 결장 정보 수타 DF, 디오만데 MF, 카산 이르조 DF, 빌바오. 로마와의 16강에서 1차전 1-2 패배 후 홈에서 3-1로 승리하며 완벽하게 반전했다. 이후 리그에서 2경기 연속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득점력은 다소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산세트 MF, 니코 FW, 이나키 FW의 이선은 강한 돌파력과 측면 확장이 특징이며 구르제타 FW의 골 결정력도 일정 수준 유지 중이다. 중원은 자우레이사르 MF- 프라도스 MF 조합으로 압박과 커버가 안정적이며 좌측 풀백 베르치체 DF의 부상은 보이로 DF로 대체할 수 있다. 파레데스 DF의 컨디션이 변수지만 누네스 DF가 대기 중이므로 수비력 유지엔 큰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간결한 전환과 조직적인 압박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측면 공략이 효과적인 팀이다. 레인저스의 300 사이 공간을 니코와 이나키가 파고들 수 있어 전술적 상성이 좋다. 결장 정보 베르치체 DF, 파레데스 DF 결론
레인저스는 최근 홈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으며 핵심 자원의 연쇄 결장으로 인해 전술적 완성도에도 큰 균열이 생긴 상태다. 반면 빌바오는 로마전에서 증명했듯이 실용적인 운영과 날카로운 측면 전개, 안정적인 중원을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자신감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 득점력은 다소 정체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은 빌바오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팀 모두 수비적 접근이 예상되며 대량 득점보다는 1-0 또는 2-0 수준의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빌바오 승 또는 언더. 올랭피크 리옹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옹. 최근 리옹은 반등세를 타고 있다. 스트라스부르전 2-4 완패 이후 리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며 반전했고 10경기 7승이라는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 전방에서는 라카제트 FW와 세르키 AMF의 유기적 움직임이 활발하고 마티치 MF- 톨리소 MF- 테스만 MF로 구성된 중원은 안정된 점유율을 통해 전개 속도를 높인다. 세르키 AMF는 최근 경기에서 플레이메이킹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알마다 AMF의 활동량과 라카제트 또는 미카오타제 FW의 공격력은 위협적이다. 다만 누아마 FW, 포파나 FW의 결장으로 측면의 깊이가 얕아졌고 마타 DF- 니아 카테 DF의 수비 라인은 기동성과 커버 범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결장 정보 누아마 FW, 포파나 FW.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그에서는 최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위라는 순위와 노팅엄전 패배, 맨시티와의 0-0 무승부는 공격력과 조직력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유로파리그에서는 소시에다드를 5-2로 꺾으며 브루노 페르난데스 AMF의 해트트릭이 돋보였다. 맥과이어 DF- 마즈라위 DF- 요로 DF의 300 조합과 도르구 DF- 달로 DF의 윙백 조합은 수비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상자 누적으로 전술 완성도는 떨어진다. 우가르테 MF- 카세미로 MF 조합은 수비에는 강하지만 빌드업 기여는 낮다. 전방에서는 지르크지 FW의 움직임이 답답하고 가르나초 FW는 최근 27경기 1골로 결정력에서 부진하다. 결장 정보 마르티네스 DF, 에반스 DF, 디알로 FW, 마이누 MF. 결론. 리옹의 승리가 유력하다. 홈에서의 화력과 상승세, 전방 세르키 AMF와 라카제트 FW의 폼이 맨유 수비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반면 맨유는 유로파리그에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속되는 부상 이슈와 전방 결정력 저하로 인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는 일정 수준 유지되겠으나 공격 전개에서의 정체로 인해 결국 리옹이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리옹 승 또는 오바? 토트넘 호스퍼 vs 프랑크푸르트. 토트넘은 최근 리그와 유로파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첼시전 패배와 이어진 사우샘프턴전 승리 모두 경기 내용 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졌으며 알크마르 원정 패배 이후 홈에서의 반전은 홈 강세가 여전함을 의미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이프레싱과 점유 전개를 유지하고 있고 손흥민 FW- 존슨 FW- 메디슨 MF의 전방 조합은 빠른 전환과 함께 날카로운 침투를 보여주고 있다. 중원에서는 벤탄쿠르 MF의 복귀로 볼 배급의 안정감이 높아졌지만 풀백들의 체력 문제와 측면 공격의 단조로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결장 정보 드라구신 DF, 쿨루셉스키 FW, 단소 DF, 베르너 FW. 프랑크푸르트는 리그에선 불안정하지만 유로파에선 강세를 유지 중이다. 아약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고 다이렉트 전개와 탈압박 중심의 전술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교체 MF, 바오야 FW, 에키티케 FW의 공격 조합은 박스 앞에서의 짧은 전개와 침투의 강점을 보인다. 다만 골키퍼 트랍지케이가 백업 골키퍼 부재는 큰 리스크다. 주전 수비와 중원 일부도 결장 중이며 경험이 부족한 산토스 GK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 수비 부담이 커졌다.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이나 전반적으로 전력 누수가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결장 정보 트랍지케이, 에빈베 MF, 크나우프 FW, YFW, 찬들러 DF, 호일룬 MF, 우준 MF. 결론. 토트넘의 홈 경기력은 유로파 무대에서도 여전히 강하며 손흥민 FW 중심의 전방 전환과 메디슨 MF의 이선 설계 능력은 프랑크푸르트의 미숙한 수비와 골키퍼 부재를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로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득점의 흐름 속에서 토트넘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이다.
토트넘 승 또는 오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 1차전. 레기아 바르샤바 vs 첼시. 레기아.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고르니크전 2-1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루키냐스 FW의 복귀는 공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홈에서는 여전히 강한 저항력을 보이며 이번 대회에서도 옴모니아, 민스크, TSC를 상대로 다득점을 기록하는 등 효율적인 공격력을 유지 중이다. 루키냐스 FW-모리시타 FW의 이선, 침투 중심 전개와 파울로 DF의 오버래핑, 엘리팀 MF-아우구스티니아 MF의 밸런스는 첼시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요소다. 다만 수비진은 불안하다. 지올코프스키 시비와 옌드제이츠크 시비의 징계 결장은 3백 조직력의 타격이며 카푸아디 시비의 복귀는 반갑지만 비나그레디 F와의 연계 경험은 부족하다. 교체 자원인 가우알 FW가 카푸스트카임 F까지 부상 가능성이 있어 후반 운영의 유연성도 떨어진다. 결장 정보 지올코프스키 시비, 옌드제이츠크 시비, 가우알 FW, 카푸스트카임 F. 첼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전승을 달리며 무난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리그 흐름은 주춤한 상태다. 브렌트퍼드전 0-0 무승부를 포함해 최근 5경기 중 3경기를 한 골 차로 승리했고 공격력 저하가 눈에 띈다. 원정에서는 올 시즌 리그 승리가 없으며 전방 파머 MF-잭슨 FW-네투 FW의 조합도 연계면에서 아쉬운 모습이다. 중원은 카이세도 MF-엔조 MF의 조합이 중심이지만 측면 전개 역시 세밀함이 부족하다. 수비는 코를 CB-찰로바 CB 조합이 중심이나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고 있으며 포파나 CB와 라비아 MF의 결장 외에는 큰 부상 이슈는 없다. 그러나 파머 MF의 11경기 무득점, 네투 FW의 단독 돌파 의존도 증가 등 전방에서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의문이다. 마레스카 감독의 로테이션 전략이 팀 에너지 분배에 기여하고 있으나 확실한 결정력을 갖춘 공격 루트는 부족한 상황이다. 결장 정보 포파나 CB, 라비아 MF. 결론. 레기아는 홈 강세와 함께 루키냐스 FW를 중심으로 한 전방 전개 능력이 위협적이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의 다득점 사례들이 인상 깊다. 첼시는 점유율 중심 운영에도 득점력이 떨어지고 원정 경기력에서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레기아 수비진의 부재가 변수이긴 하지만 첼시의 무득점 혹은 저득점 패턴이 이어질 경우 승부는 쉽게 기울지 않을 것이다. 두 팀 모두 뚜렷한 우세를 점하기 어렵고 박빙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첼시 승 또는 언더. NK 첼레 vs ACF 피오렌티나. 첼레는 루가노전에서 4-5로 패했지만 승부차기 승리를 통해 8강 진출에 성공하며 유럽 무대에서 저력을 입증했다. 최근 공식전 5연승, 리그에서도 브라보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리에라 감독은 직선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강조하며 마트코 FW의 결정력과 쿠시스 FW의 피지컬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강한 임팩트를 만든다. 크베시치 MF-자부코브니크 MF의 안정적인 더블 볼란치와 측면 수비수 카르니치닉 DF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은 공격 전개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 스쿼드 결장 이슈 없이 베스트 라인업 가동이 가능하며 리그 우승 경쟁에서 벗어난 상태라 유럽 대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홈 이점을 기반으로 수비적 접근보다는 피오렌티나의 뒷공간을 노리는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결장 정보 없음. 피오렌티나는 파나티나이코스와의 16강전에서 홈 3-1 승리로 8강 진출에 성공했으며 이어 유벤투스 3-0, 아탈란타 1-0을 차례로 잡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밀란전 2-2 무에서 수비 집중력 저하가 재차 드러났다. 팔라디노 감독은 최근 주전 위주 운영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도 구드문드손 FW-킨 FW의 투톱과 만드라고 라임 F-은 두루 MF 조합이 가동될 전망이다. 고센스 DF와 콜판 EMF의 결장은 좌측 수비 안정성과 중원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리그 경쟁 중인 파르마전을 고려한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어 집중력 분산이 우려된다. 전방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와 경기 운영에서는 변수도 많은 상황이다. 결장 정보 고센스 DF, 콜판 EMF. 결론. 첼레는 유럽 무대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홈에서 피오렌티나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 피오렌티나는 원정에서 수비 불안과 체력 분산 문제가 겹쳐 다득점 경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센스 DF의 결장으로 좌측 밸런스가 약해지고 로테이션 여파가 집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첼레가 전방 압박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팽팽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첼레 프랜승 또는 언더. 레알 베티스 vs 야기엘로니아. 베티스.
베티스는 최근 8경기 연속 무패 6승 2무로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며 직전 바르셀로나전 1-1 무과 비토리아 원정 4-0 대승으로 기세를 끌어올렸다. 페레그리니 감독의 4-2-3-1 시스템은 점유율과 전진 압박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스코 MF- 안토니 FW 연계는 공격의 핵심이다. 좌우 풀백 로드리게스 DF-4 발리 DF의 전진과 세트피스 활용도 높으며 수비에서는 바르트라 DF- 요렌테 DF의 조합이 안정감을 제공한다. 앞대 FW와 로카 MF의 결장은 아쉽지만 포르날스 MF- 카르도소 MF의 대체 조합은 일정 수준 이상이며 홈에서는 전개 속도와 중원 장악력이 더욱 강해진다. 홈 경기에서의 압박과 세트피스 위력은 야기엘로니아의 큰 부담 요소가 될 전망이다. 결장 정보 앞대 FW, 로카 MF. 야기엘로니아는 유럽 대회에서 기적 같은 8강 진출을 이루었지만 불의의 2차전 0-2패와 피아스트전 1-1 무승부에서 수비 불안이 드러났다. 수비를 내리고 역습에 집중하는 구조이나 이마즈 MF의 수비 기여도 부족과 측면 공간 노출로 인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미키 FW- 플루루 FW- 추를리노프 FW는 직선적인 침투 위주이며 중원에서는 로만추크 MF가 핵심이다. 디에고주 DF와 사책 MF의 결장은 전력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로 플라우 MF- 무티뉴 DF 같은 로테이션 자원의 경험 부족도 불안 요소다. 특히 공중볼 경합과 피지컬에서 밀리는 경향이 강해 베티스의 점유형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결장 정보 디에고주 DF, 사책 MF. 결론. 베티스는 이스코 MF의 복귀로 전방 창의성이 더욱 강화되었고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과 압박 주도권 모두 우위에 있다. 야기엘로니아는 유럽 대회에서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원정 수비력과 중원 안정성에서 큰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베티스의 전술적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베티스의 강한 템포와 공격 연계는 대량 득점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베티스 승 또는 오버. 유르고르덴 IF vs SK 라피드 빈. 유르고르덴. 리그 재개 후 1승 1패. 시리우스전 1-0 승에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말매전 완패로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파포스와의 컨퍼런스 리그 16강 2차전 3-0 승에서 보여준 전술적 대응력은 긍정적이었으나 데니즈 휘메트 FW의 이탈 이후 득점 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선 파레니우스 FW, 아슬룬드 MF의 연계와 압박은 준수하나 측면 돌파와 마무리는 불안 요소다. 후방 빌드업은 라르손 DF- 스테노 DF의 넓은 배치에 좌우 풀백의 적극적인 전진이 특징이며 에크달 MF- 스텐손 MF의 미드필드 지지대로 활용된다. 하지만 슐러 MF의 장기 결장으로 인해 중원 기동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사프크 비스트 GK의 부상도 존재하나 주전 린네지 K의 컨디션은 무난한 수준이다. 결장 정보 슐러 MF, 사프크 비스트 GK. 라피드 빈. 최근 리그 2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다. 잘츠부르크, 슈투름 그라츠에게 연달아 패하며 유효 슈팅 수조차 부족했던 슈투름전은 전방 마무리의 치명적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보라츠와의 컨퍼런스 16강 2차전 승리 2-1은 빛났으나 전체 경기력의 일관성은 떨어진다. 전술적으로는 양 측면에서 보라 DF, 샤오브 MF의 크로스 공급, 중앙의 상가레 MF의 연계가 핵심이지만 전방 배류 FW- 카라 FW의 득점력은 기대 이하다. 그르기치 MF- 얀손 FW는 스피드는 있지만 수비 뒷공간 공략에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공격 핵심 버그스탈러 FW의 시즌 아웃과 브름브란트 MF의 부상은 수비와 득점 루트 모두에 영향을 준다. 결장 정보 버그스탈러 FW, 브름브란트 MF. 결론.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의 이탈과 불안정한 전개가 겹치며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유르고르덴은 홈에서의 안정감은 있으나 휘메트의 이탈 후 마무리에서 제한적이며 라피드 B는 공격 1옵션이 사라진 상황에서 창의적인 전개보다는 수비적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전술적 충돌보다는 체력 싸움과 조직 싸움 중심의 경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무승부 및 언더 접근이 유력하다. 유르고르덴 핸승 또는 언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적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가족방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가족방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